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전세 상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전세 상승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52주 상승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세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세가 같은 경우엔 1년 내내 그리고 51주 연속으로 상승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독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 있어서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많이 올랐냐? 한번 그래프를 보면 마포 아이언뉴타운의 어떻게 보면 대장 아파트잖아요. 기축 중에서 대장 아파트인데 마레프 단지를 보면 24평 기준으로 한창 역전세 얘기가 나오고, 전세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그래서 향후에 더 떨어질 거다, 역전세가 더 심하게 나서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한창 많았던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저점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6% 가까이 올랐죠. 조금 마레프 단지가 좀 세게 나온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많이 올랐다. 그리고 신길동의 레미안 에스티움도 신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죠. 여기도 22년 말 23년 초 저점으로부터 42% 정도 올랐다. 그래서 호갱로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주 요건이 괜찮고, 그리고 신축 단지일수록 25평, 25평은 한 30%에서 40% 정도 오른 것 같고, 30평대, 34평은 한 20에서 30% 정도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역전세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뭐 급하게 파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바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리고 전세 상승이 1년 이상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를 한번 나눠서 보면은 22년 말, 23년 초, 그리고 23년 초에서 23년 한 9월 정도, 그리고 23년 10월부터 24년 1분기 정도까지, 그리고 현재 시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면 22년 말에서 23년 초에는 최저점이죠.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최저점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세 때문에 가장 부정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3년 초에서 23년 한 9월까지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바로 빠른 회복이 나왔고, 이런 빠른 회복이 나온 데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자금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을 받아서 실수요분들이 갈아타기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전세도 실수요자분들이 하나씩 전세를 계약하셨죠. 그런 분위기였고, 23년 10월부터 24년 1분기까지 이때 이스라엘 쪽에서 또 전쟁이 한번 터지면서 국제 정세가 변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고물가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재차 하락세를 겪었다가 회복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때부터 전세 매물은 계속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수요도 좀 작아서, 수요도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전세가 지금처럼 전세 부족의 얘기가 나오는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도 이 부분, 최근 전세에 대한 상승세 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24년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세 상승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다시 보면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말씀드렸듯이 매매나 전세가 최저 시점이었고, 역전세도 엄청 심했었고,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면서 빌라 전세는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 소형 아파트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수요도 많지 않았고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최고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초에서 23년 9월까지 갑자기 특례보금자리 정책 자금이 유입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빠른 회복세가 나왔죠. 회복세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빠른 회복세, 유동성이 상급지부터 공급이 되고 중급지, 일부 거주 요건이 뛰어난 뭐 유타운이나 신축 단지들까지 공급이 되다가 추후에 이제 하급지가 상승하려고 하다가 끊겼죠. 전쟁이 터지고 뭐 불안한 요인들이 생기면서 끊겼다. 그래서 이때는 상급지와
중급지 일부 단지까지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실수요 위주로 거래되는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따로 보면 전세 사기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근데 전세 매물은 하나둘 계약이 되면서 전세 매물은 감소 추세였고, 근데 수요도 작았어서 지금처럼 전세 부족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9월부터 24년 1분기를 거치면서 다시 하락세가 나왔다가 회복을 하는 과정이었고, 고물가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고, 국제 정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었고, 그래서 하락세 나왔다가 재차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전세를 보면 이때도 전세 사기 이슈가 지속됐고, 전세 매물 감소, 수요도 여전히 적었던 시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24년 1분기를 지나고 4월 정도엔 어땠냐?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상급지,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전 전고점에 육박하거나 전고점을 넘는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급지들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고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에 근접하는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 하급지는 여전히 예전처럼 매매 상승에 대한 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전세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냐? 매물은 이미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죠. 이전 시점에는 전세 수요가 갱신 쪽으로 많이 가면서 신규 전세 수요는 적었는데, 이런 갱신 만기 수요들도 나오고 있고, 이미 매물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인기 있는 단지들도 해서 지금 전세 호가를 올리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갭 투자가 슬슬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전세 상승세에 더 주목해야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전세 상승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가 증가할 여건이 조성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갭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래 징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갭 투자가 점점 더 증가해서 거래량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00건에 육박을 했지만, 예전 상승장처럼 더 막 치솟는 거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4,000건에서 소폭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둔촌주공도 그렇고 25년에 광명, 그리고 이문 휘경동 공급이 있어서 이런 공급일 때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아직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입주 당시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 지금처럼 전세 부족에 대한 분위기가 큰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갭 투자를 통한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면 투자 성향보다는 더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잡아두는 그런 개념의 갭 투자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세 상승이 좀 더 일어나고 갭이 더 붙으면 저는 투자 성향의 갭 투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갭 투자가 늘고 거래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 상승세를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시점에는 서울 중급지 일부 인기 단지들까지만 매매가 상승이 나왔는데, 서울 하급지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쪽이죠. 서울 하급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까지 매매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로 들어가기엔 지금 분담금 그리고 공사비 이슈 때문에 재건축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 투자 수요가 들어가려면 전세 수요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서 갭이 상당히 축소돼야만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여건이 향후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원구 이런 서울 하급지나 수도권 외곽까지도 매매가 상승세가 더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 증가로 인한 거래량 증가, 그리고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외곽까지도 이런 전세 부족을 타고 갭 투자가 늘면서 매매가 상승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향후에 전세 상승세의 향방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